네, 시장의 중심 오늘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는 연준 워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코노미 21의 양형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님과 함께할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8년 이후에 최대 금융 위기라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한번 잡아주셨는데 일단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원도 만났고 또 상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부채 한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금융 위기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부채 한도가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부채 한도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이제 재무부 또는 정부가 그 재정 지출을 하는데, 그 의회가 어느 정도 상한선을 딱 만들어 놨어요.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저 차트에서 위에 파란색 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미국의 총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선 밑에 보면은 직선으로 수평선으로 주황색이 점선으로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부채 한도예요. 그러면 가운데 선을 보면은 부채 한도보다 미국의 실제 부채가 더 올라가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느냐? 부채 한도를 유예를 해준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서 부채 한도를 유예를 해준 거고. 차트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실제 부채 파란색하고 주황색 선이 일치하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도 보면은 또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부채 한도를 꽉 채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것은 언제냐면은 2023년 거의 2년 전입니다. 네. 그때도 지금하고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5월 말일에 이제 타결이 돼서 6월부터 이렇게 정상화가 됐는데요. 근데 이 부채 한도를 타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부채 한도가 뭐 예를 들어 뭐 30조 달러까지만 써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잠시 유예해 줄게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또 부채 한도 자체를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현재는 뭐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부채 한도를 다 꽉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 기한을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증액을 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부채 한도가 꽉 찼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현재 지금 미국 상황의 재정 지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부채 한도를 그럼 찬 상태면은 미국 정부가 새로운 국채를 추가로 발행을 못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재정 지출을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OBBB 해서 이제 그 원 빅 뷰티풀 빌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걸 했는데 그럼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국채를 또 발행하고 그걸로서 이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부채 한도가 꽉 찼다고 해서 그 재정 지출을 못 하냐?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또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 재무부가 연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예금 계좌가 있어요. 그걸 TGA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돈을 빼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트에서 그 밑에 있는 빨간색 그 곡선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은 한 280 정도까지 2,800억 달러죠. 그러니까 빌리언으로 하면 280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 2023년 그 차트 왼쪽을 보시면은 5천억 달러에서 거의 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있는 거 거의 다 탈탈 다 털어서 다 쓰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비상 조치라는 게 있어요. 요거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재무부가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정부 기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재투자를 안 하고 재투자할 돈을 잠시 돌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쓸 거를 지금 재정 지출에 잠시 돌려 쓰고 이건 나중에 다시 또 갚아야 되는 그런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비상조치 가용 자금인데 그것도
거의 지금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연준의 돈을 쓰는 건 마치 곳간에서 쌀을 좀 터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카드 돌려막는 것처럼 네네. 그런 부분과 한번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국채가 좀 발행되는 그런 수요가 좀 조사가 됐잖아요. 네. 현재 국채 순발행 규모는 어떤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요 차트는 이제 회계년도 기준인데요. 미국은 회계년도가 10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일에 끝납니다. 그럼 이제 작년 25년 회계년도의 25년은 작년 10월부터 출발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파란색, 주황색, 연두색이 있는데요. 파란색이 단기 국채예요. 네. 그다음에 주황색하고 연두색은 둘 다 이제 중장기 국채인데요. 보면은 파란색이 2월 한 그 중순경에 거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보면 저기 이제 빨간 원이 있죠. 네. 그때가 한 4,500억 달러 정도 그 단기 국채를 순발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이 막대 높이는 좀 네. 일정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 국채가 줄은 만큼 장기 국채는 늘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그렇다면 예.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국채 네. 가격으로 생각해 봤으면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단기채는 또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단기 국채는 최근에 사실 네.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단기 국채는 사실 그 만기가 최대 1년인데 네. 주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많이 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수익률이 좀 낮아졌어요. 최근에. 그만큼 단기 국채는 한 거의 2달 전에 비교했을 때 한 4,50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800억 달러니까 한 5천억 달러가 준 거예요. 이 단기 국채 수요는 꾸준한데 네. 그게 그만큼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러면 국채 이 가격은 오르고 네.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고 그런 식의 움직임이 최근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국채 발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마냥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과거 사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과거 부채 한도를 채웠을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더 이 문제를 쉽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연도인 2023년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주시죠. 네, 그림에서 이렇게 회색 사각형 부분이 2023년 부채 한도가 네. 이제 타결이 되기 전에 직전까지 그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때도 보면은 전체 높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제 구성은 좀 변하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때는 단기 국채도 크게 변하지 네.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의 장기나 단기 국채의 규모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다. 지금하고 차이는 방금 전 차트에서 우리가 봤듯이 단기 국채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장기 국채는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 전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단기 이 부채 한도 이 협상이 타결된 이유에는 어떻게 됐느냐? 저 그래프 보시면 급격하게 늘어나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납니다. 아마 이번에도 아마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아직은 단기를 얼만큼 많이 하고 장기를 얼만큼 많이 발행하느냐 그 비율은 아직까지는 뭐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당연하게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 단기 국채는 장기 국채에 비해서 소화하기가 어려운 국채는 아닌데 왜 이 단기 국채가 줄어드는가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의아함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핵심 원인은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과거에 사례를 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장기 국채 계획하고 단기 국채 이제 그 다음 이제 차트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네. 장기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재무부가 그 QRA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나오는데요. 장기 국채, 이거는 이제 장기 국채 계획, 즉 네. QRA에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발행했던 그거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이 계획이고요. 주황색이 실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발행한 그건데요. 이걸 보시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장기 국채는
과거에도 네.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이번 분기에는 재무부가 얘기할 때 이번 분기에는 뭐 예를 들어 1조 달러를 발행하겠습니다 하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단기 국채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 다음 차트를 또 보시면은 단기 국채의 계획은 파란색이고 아까 마찬가지로 실제 발행한 건 주황색이에요. 괴리가 있네요. 막 바뀌죠. 네. 이건 뭐냐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히 단기 국채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4월, 6월, 9월, 12월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네. 달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게 뭐 경제가 좋아지면 세금이 많이 거치고 경제가 나빠지면 세금이 덜 거치고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단기 국채 발행량이 그때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국채는 QRA에서 얘기한 거가 있는데 그 계획인데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건 제일 우선적으로 네. 하고 그 다음에 남거나 모자라면은 단기 국채를 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번 분기에 단기 국채가 무려 고점 대비 5천억 달러나 줄었잖아요. 네. 그 이유도 뭐냐면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는 원래 재무부의 계획인 QRA대로 나가고 있는 거고 단기 국채는 지금 현재 상황은 저걸 하고 있잖아요. 그 부채 한도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유지하는데 장기 국채는 그대로 조정을 해야 없고 되니까. 그러면 단기 국채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떤 재무부의 또는 뭐 베센트 장관의 어떤 음모 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부채 한도라는 총량은 유지해야 되는 상태인데 장기 국채의 계획 비율은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건 결국에 단기 부채다, 단기 국채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부채 한도가 해결이 된다면 재무부는 재정 지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국채 신규 발행에 나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채 한도 해결이라는 건 뭐 좋은 이슈로 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런 뭐 내용에 있어서 부작용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부채 그러니까 2023년 그때를 우리가 보거나 또는 그 이전에 그 상황을 보거나 하면요. 부채 한도가 계속 이슈가 됐을 때 시장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실제 국채 수익률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했었는데요. 우리 그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을 그걸 이제 전후로 해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일 이제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됐다. 그러면 재무부가 열심히 국채를 발행을 하죠. 그럼 그 국채 발행한 거는 민간이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민간은 그걸 어디서 사냐면 자기 은행 예금을 그쵸. 털어서 사잖아요. 그럼 그게 재무부 TGA로 들어가요. 그러면 예금을 빼서 사기 때문에 은행이 연준에 맡겼던 지급준비금은 네.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제 1대1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요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2023년에, 5월 31일에 그게 딱 타결이 됐고, 6월 1일부터 이게 이제 열심히 이제 재무부가 저 국채를 발행하기 네.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그 지급준비금, 네. 그게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은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 은행 중에서 네.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은행들은 그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줄었냐면은 대략 한 45일 만에 그 당시 제가 그걸 보니까 어느 정도가 줄었었냐면 그게 6천억 달러가 네. 줄었어요. 그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 정도 줄은 거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하고 2025년하고 우리가 차이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2023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그 영래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영래포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하고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해줘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재무부가 이제 6월부터 열심히 그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원래는 그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그때 영래포가 무려 2조 2천억 달러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거의 다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 차트를 보시면은 저기 이제 약간 흐릿한 기둥 있는 데 있죠. 네. 그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밑에 빨간색이 지급준비금이고요. 위에 파란색이 영래포인데 이거 보시면은 지급준비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줄지 않고 네. 그대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뭐만 줄고 있었냐면은 영래포만 꺾여 영래포만 줄어들었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는 영래포가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은 지급준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그 완충작용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은행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그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바로 요 이제 그 부채 한도 타결이 되기 전에 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3개월물하고 1개월물 국채의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채 한도 타결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시장에는 1개월물짜리 국채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3개월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길게 뭐 10년, 30년짜리 국채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1개월짜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음 달에 타결이 될까? 안 될까? 이거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1개월짜리를 수요가 몰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저 당시에는 무려 그 수익률 차이가 1.8%까지 벌어졌어요.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2008년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 또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금융시장 역사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 그때 벌어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걸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네. 이게 이런 일이 처음 생기니까 이건 지금 금융시장에 위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들 이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실제 이 부채 한도라는 불확실성이 그게 타결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거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거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차트를 보니까 한 가지 질문 사항이 생기는데요. 지금 영래포는 2023년부터 꾸준히 줄면서 네. 지금 보면은 지준금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최근 흐름이 살짝 둘 다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지금 경제 상황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둘 다 이제 사실 맨 뒤에 거를 잘 보시면요. 네. 둘 다 올라온 건 약간. 아니고 예, 올라가긴 했죠. 근데 둘 다 올라간 건 아니고 네. 지급준비금만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래포도 올라가려면은 파란 게 더 벌어져서 그쵸.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급준비금이 왜 올라갔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맨 앞에서 봤던 차트에서 뭐가 떨어졌냐면은 그 TGA 잔고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거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TGA 잔고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네. 뭐냐면은 재무부가 재정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럼 재정 지출을 누구한테 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 뭐 기업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살 테니까 이것 좀 팔아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뭐 재정 그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그 자기 소득이 되잖아요. 그거를 다들 현금으로 들고 있지는 않죠. 그쵸. 은행에 예금을 하니까 그만큼 지급준비금이 올라간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TGA가 그 재무부 그 잔고가 올라가면은 떨어지면은 지급준비금은 올라가고 그럼 반대해도 되겠죠. 재무부 잔고가 올라가면은 지급준비금이 떨어지고 요게 이제 2023년 그 상황입니다. 즉 이제 TGA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내려면은 자기 통장에서 그 예금에서 그 재무부로 계좌 이체해야 되잖아요. 또는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국채를 산다는 건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자기 통장에서 이체해서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경우에 TGA가 올라가고 동시에 지급준비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지급준비금이 살짝 이렇게 급격하게 왔다 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세금 관련 문제 또는 국채 관련 문제, 요거랑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 재무부 TGA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급준비금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그런데, 그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하고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 좋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다시 재정 지출로 써야죠. 써야 되죠. 그러면 TGA가 떨어지고 다시 지급준비금이 올라가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이제 부채 한도가 타결되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올해 그 2025년 네. 차트도 봤듯이 2023년에도 6월부터 갑자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시적으로 은행에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럴 때는 연준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지금 이제 연준이 네.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쭉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미국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네. 뭐 충분한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급준비금이 다 예를 들어 뭐 평균이 뭐 예금 대비 평균이 뭐 20%다. 그럼 모두가 20%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더 많이 갖고 있고 어디는 좀 작게 적게. 갖고 있고 네. 그게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던 것 중에 그게 어떤 거냐면 23년 3월에 있었던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그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은행 이상한 것 같아 네. 이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죠. 그럼 그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그 지급준비금을 그 은행이 메꾸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국채를 팔든지 뭘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팔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헐값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터지니까 네. 사실 이 위기라는 것은 뭐 은행이 100군데가 있으면 100군데가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오냐면은 한두 군데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네. 그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네. 뭐냐면은 지급준비금 전체적으로는 양호한데 어떤 은행은 지급준비금의 부족 사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경제라는 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너네만 문제 생겼구나. 내가 도와줄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만히 이게 계속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미 이제 어떤 조처가 있었냐면은 지급준비금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의 QT였어요. 근데 연준의 QT를 꽤 오래전에는 네. 월 600억 달러씩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이전까지는 250억 달러씩 했어요. 네. 확 많이 줄였죠. 네. 그러다가 4월부터는 50억 달러로 확 줄였어요. 그럼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부채 한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되면은 재무부가 아주 많은 그 국채를 순식간에 발행을 할 텐데 그러면은 지급준비금이 당연히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게 과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과거에는 지급준비금이 사실 그런 일이 있어도 거의 안 줄어들었던 네. 게 뭐였냐면은 그걸 대부분 역내포가 줄어드는 걸로 완충작용을 해줬는데 지금 역내포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과거처럼 했다가는 지급준비금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QT 양을 그 국채에 대한 그 양적 긴축 그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줄였죠. 네. 6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였으니까 지금 거의 10분의 1도 더 줄인 거잖아요.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고. 근데 그걸로도 이제 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그러면 어떤 걸 했냐면은 자, 그러면 은행 야, 너네들 중에 문제가 생긴 은행이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빌려줄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너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그냥 헐값에 매각하지 말고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그게 바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레포라는 장치입니다. 근데 그 레포라는 장치를 아주 예전에는 이게 임시적으로 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내가 레포 열어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돈을 빌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금융위기를 겪고 또 코로나 위기를 겪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레포라는 장치를 일상적으로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이게 연준이 그마저도 불안하니까 6월 26일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레포 시장 열리는 게 오후 1시거든요. 1시에서 대략 한 45분간 열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도 열어줄게. 그거를 올해 초반에 한번 이제 그냥 어떤 장치를 하면은 이거를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올해 초반에도 이걸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상시적으로 6월 26일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연준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채부터 시작해서 지급 준비율, 여기에다가 QT부터 모든 용어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습니다. 참 어려운 용어들인데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오늘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